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늘 응원하고 싶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였는데요. 제가 2020년에 처음 만화갤러리에 왔을 때도 이제 번역하는 고정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을 주로 많이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는 닉네임 제다이. 하지만 그녀가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답니다. 지난해 봄부터 몸이 자꾸 아프다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제다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며 병원 진단서를 올린 겁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토하고 있다는 제다이. 특히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0년째 같은 신발을 신고 병원비를 걱정하는 그녀의 글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 가슴 아파했다는데요. 가장 좀 심각하구나 싶었던 거는 어머니 얘기하면서 올렸던 사진이에요. 7월 11일 엄마의 광신적인 집착? 이게 뭐지? 어머니가 이제 종교에 심하게 집착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방에 감금되기도 했다는 제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22 청년의 투병일기에 커뮤니티 사람들은 따뜻한 응원과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동안 투병일기를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가 지난 5월 돌연 소식이 끊겼다는 제다이. 행여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는데요. 지난 10월 3일 제다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안부를 적은 그녀의 글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엄마가 망치를 꺼내서 휴대폰을 박살내고 부엌가위로 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옷창고로 쓰는 방을 속죄의 방이라고 엄마가 이름을 붙였는데 집을 나갔다가 잡혀온 날부터 갇혀서 매일 공책으로 성경 필사를 7장씩 해야 문을 열어줬다. 그녀가 그동안 이른바 속죄의 방이라 불리는 창고에서 매일 성경 필사를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다이의 소식을 기다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그녀의 글이 어딘가 수상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갔지 않나. 여기서 더 악재가 닥친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행하지? 많이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딱.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22살의 제다이. 그녀의 말은 대체 어디까지 사실일까? 우린 전문의를 만나 극심한 빈혈과 잦은 출혈을 겪는다는 제다이의 증상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빈혈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피가 난다. 이거는 조금 드뭅니다. 왜냐하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는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다이가 인증한 약물 사진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골수 이상 백혈병과 관련된 약은 없어요. 오히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이런 약물 처방에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 위에 이 작은 병은 신경 안정제입니다. 데파스. 결국 커뮤니티의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올린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중도용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왔죠. 약은 여기 블로그에서 가져오고 수혈은 여기서 블로그에서 가져오고 응급실은 여기 블로그에서 가져오고 그랬다 보니까 투병 일기에 올린 약 300여 장의 사진 가운데 도용한 것으로 밝혀진 건 29장. 주로 수혈 사진과 병원 내부 사진이었는데요.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우리는 제다이를 직접 만나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다이의 정체를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린 제다이가 남긴 수많은 자료를 면밀히 살핀 끝에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정말 제다이가 있을까요? 혹시 동호에 계신 씨 관련해가지고 뭐 좀 오빠 하나, 동생 하나. 나이대가 30살, 40살 돼요.
그 30살이라고 한 친구가 맞나요? 네, 그러네요. 제다이 장미주 씨가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것과 달리 실제 나이는 29살이라는데요. 그녀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까? 장 씨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씨 만나러 왔거든요.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집을 비운 걸까요? 맨날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혼날 때만 계속 이러는 좀 시끄럽긴 했었어. 너 혼내나 보다. 저 집에 엄마가 좀 자주 혼내라. 최근엔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어릴 때 학생일 때 애들이 아빠한테 저 꼼짝 못하는 그런 분위기. 애들은 뭐 선택권 없고 그냥 아빠가 시킨 대로 하고. 어딘가 늘 주눅 들어 있었다는 장 씨 남매. 그렇다면 장 씨의 어머니가 다닌다는 교회에서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해당 교회의 목사님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쯤 본 게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전에도 뭐 1년에 뭐 몇 번 안 나오는 정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정도. 장 씨의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딸에 관한 얘긴 단 하나랍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는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닉네임 제다이가 수년째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일명 은둔형 외톨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린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 씨의 집안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옵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며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는 남자.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황급히 제작진의 차 안으로 들어가자는 그는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는데요. 왜 몰래 나오신 거예요? 일단 여기 불 켜면 안 돼요. 며칠째 집안에서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그는 제다이의 친오빠 영호 씨였습니다. 동생분 있잖아요, 혹시. 네.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전혀 오프라인 안 한다. 정모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은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중퇴쯤에 벌써 10년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채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는 제다이. 그런데 동생 씨는 만화 갤러리에서 만화 같은 거를 올리고 네. 거기서 받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걸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아예 관심을 두기도 뭐 이런 소동이 나타난 거 지금 보고 알았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기처럼. 몰라요. 저는 관심 줄 수도 없어요. 두고 싶지도 않고 저도 어제 뭐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 있는 애들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영호 씨 역시 방에만 있어 동생과는 교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엄마가 쓴 거예요. 제 아니라 진짜 이렇게 써요. 이미 맨날 기도한다면서 뭐 방언한다면서 막 정체불명의 글은 어머니가 적었는데 그녀 역시 몇 년 전부터 두문불출한 채 집에만 있다는데요. 그런데 계속 핸드폰 확인하는 게 그죠. 아빠 볼까봐.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별로 행복한 상황이 안 돼요. 아버지의 연락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던 영호 씨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철문 너머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린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장 씨의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린 딸이 커뮤니티에 적은 글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올리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모르겠어요. 올리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선생님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따님 아프진 않은 거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아프시다고 하니까. 근데 착하면 멀미를 가요. 백혈병 걸린 건 아니죠? 약 2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얘기를 적기 시작했던 제다이. 하지만 그 이야기엔 점점 거짓말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과연 어떤 공간이었을까? 나의 어떤 상황을 일정 부분 가상으로 보여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소액이라도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 제다이란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다이의 이름으로 가짜 사연을 적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장 씨. 그 시작은 외로움 때문이었을 거라는데요. 물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그녀의 진단서가 위조되었다면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조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문서 위조죄에 명확하게 해당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진단서를 믿고 착오에 빠져서 경제적인 지원, 후원금의 지급, 즉 경제적으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제다이의 거짓말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는데요. 서툰 사람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며 사는 세상.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다이, 아니 장미주 씨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